요즘 이재명 대표 얼굴에 화색이 폈습니다. 그리고 입고 다니던 방탄복도 벗어던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탄복 계속 입고 있다가 이제 딱 방탄복 벗고 이제 화사한 옷으로 바뀌어 입었어요. 그리고 계속 우클릭 행보합니다. 아예 저 정치 보복 안 합니다. 또 기업체가 AI 기본사회 만들 겁니다. 막 이런 공약들 이야기하고 사람들 비난도 하지도 않아요. 아주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도와주는데요. 뭐. 이쪽 윤 전 대통령이 도와주고 친윤들이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데 뭐하러 본인이 아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뭐 이재명 대표가 당되면 뭐 정치 보복 안 하지 않을까? 뭐 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아네. 정치 보복은 뒤에서 조용히 하는 겁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돼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재명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어제 한 이야기도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입장 바꾸잖아요.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의 본색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바로 이런 본색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 국방안보특위가요, 최근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국내의 간첩, 그다음에 이제 대테러, 그다음에 이제 기밀 유출, 방산 기술 유출 이런 걸 전담하는 게 바로 국군 방첩사령부입니다. 옛날에 이제 기무사령부라고 그랬죠.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안보지원사란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던 요원들 4천여 명 중에서 1,000명을 다 딴 부대로 전출시켜버렸습니다. 이 방첩사가요, 국정원과 함께 대한민국을 최선봉에서 지키는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전경을 보셨지만 정말 방첩사는 이제 정말 대한민국을 최전방에 지키는 이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대가요, 안보지원사라는 이상한 이름의 부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보통 1년에 한 30명, 40명 되는 간첩을 잡아왔어요. 방첩사가. 제로입니다. 한 명도 잡지 못했습니다. 방첩사가. 없어서 안 잡은 걸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간첩이 없어서 안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고 안 잡은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첩사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바뀌어서 다시 기능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첩사를 이번 계엄에 직접 동원을 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이 임무를 바로 방첩사에 준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방첩사가 내란에 개입했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결국 이 방첩사를 세 갈래로 갈갈이 찢어서 각 군데 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사실상 해체하는 거죠. 방첩사라는 게 이거에 대한 탐지라든지 보안, 동향보고, 감찰, 방첩 이 기능이 다 합해져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각각 다 군부대로 다 나눠줘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이 이 대공수사권 이거를 이 문재인 정권이 없애버리고 결국 경찰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첩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 간첩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한번 간첩 잡으려면 10년, 20년, 30년 걸립니다. 왜? 혐의가 있다고 잡으면 안 돼요.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민변 변호사들이 다 붙어갖고 막 재판 투쟁합니다. 오랫동안 관찰하고 오랫동안 정보를 수집하고, 간첩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쭉 조직이 있어요. 근데 핵심 조직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겉에 있는 조직을 잘 관찰합니다. 그래서 얘가 누구와 접선하고 그 핵심에 누가 있는지를 끝까지 관찰해서 인내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간첩을 잡는 겁니다. 그거 잡으려면 10년 동안 한 사건에 몰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했습니다. 근데 없애버렸어요. 못하게 했어요. 경찰은요,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동이기 때문에 좀 하다가 넘겨줘 하면 누가 잡겠습니까? 실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제 방첩사마저도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보세요?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군부대 가서 사진 찍었고, 최근에도 적발됐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공안인데 군 이 비행장만 다니면서 계속 사진 찍고 했는데 이걸 우리 간첩죄로 처벌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 형법상 간첩죄는 북한만 허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지금 전 대표가 계속 이 부분의 간첩 부분을 이걸 외국으로 넣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동의했어요. 근데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무슨 지금 세상에 간첩 있어요? 한마디로 날려버렸습니다. 통과가 안 됐어요. 기가 막히죠. 지금 이 세상에 간첩이 왜 없습니까? 결국 형법상 간첩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장하는 법안이 좌초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방첩사마저 없앱니다. 이미 국가정보는 간첩 못 잡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일까요? 근데 지금은 아직 정권을 안 잡았으니까 이 정도지. 정권을 잡으면 지금 이미 민주당에서는 반헌법 특별위원회를 지금 띄울 작정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란 세력을 다 뿌리 뽑겠다는 거예요. 내란 세력은 뭐냐? 바로 이 우파를 다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적폐성산 2를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방비적으로 대응을 해버리면 결국은 국가의 어떤 이게 뭐 정권에 떠나서 실제로 어떤 국가의 균형추와 국가의 안보가 심각한 훼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대통령 거부권이라 있어서 막았지만 이제 정권이 넘어가면 그 거부권도 없어요. 법원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의힘이 저런 지금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거 이기려면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돼.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문에 보시면 알지만 제발 정치를 좀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를 하라는 거는 국민의 마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못 얻어서 군을 동원해서 들이대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얻으면 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민들의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는 그냥 강성 지지층만 똘똘 뭉치면 돼. 대구 경북만 뭉치면 돼. 뭉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요즘. 그리고 대구 경북이란 그 도시도 지금 뭐 압도적으로 뭐 보수 우위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도 30, 40% 민주당 지지입니다. 이런 판국에 도대체 중도층 확장이나 이런 거에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저러고 있으니 나중에 이게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면 그 책임을 그때는 어떻게 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은 게 이 뭐 여당 인사가 우리는 야당할 때가 더 좋았어. 그냥 야당하니까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 야당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켜오고 시스템을 유지해 왔는데 이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는 거를 그냥 뻔히 본인들의 정책 타산 때문에 그냥 눈 놓고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늘 좀 국민의힘을 많이 비판하는데요. 하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절박감도 없고 정말 이 반드시 정권 재청을 해야 되겠다는 결기도 안 보이고 그저 내부에서 그냥 배신자 싸움이나 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